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코로나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확진자 폭증 속에요. 1일 통계 발표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열제를 구할 수가 없는 풍기 현상까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등장할 수 있다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요. 공개되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전해드립니다. 자, 일면 톱 기사입니다. 노조 관련된 얘기군요. 무소불위 노조 5년 사이에 100만 명 세를 불렸다. 뭔가 노조원이 증가했다 이 얘기 있거든요. 여기 보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지금 현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친노동적이다. 이런 평가 받았죠. 그 탓인가 그 영향인가. 민주노총 조합원이 56만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노조 가입률 따져보니까 27년 만에 최고인데 문제는요.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큰 기업과 거대 노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요. 반면에요. 330명 미만 기업들 노조 결성주의라고 하죠.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노동계 내부가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년 전기 그리고 가스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하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요. 여기 보면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 해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서울 지하철은요. 정부 지원이 무산이 됐습니다. 8년 만에 요금 인상안을 검토한다.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검토를 착수한 거예요. 검토한다도 아니고요. 그러나 뭔가 오를 것 같다.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깜깜이 심사 파고든 짬짬이 예산 2,833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도로, 철도 등 이른바 SOC, 사회 간접 자본이죠. 이런 거에 든 예산이래요, 배정이 된. 근데 이게 꼭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거 맞습니까? 라고 들여다볼 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내년도 예산안, 지난주에 통과가 됐죠. 아주 우여곡절 끝에요. 근데 살펴봅니다. 언론들이 주말 동안에 이걸 다 찾아본 거예요. 지각 처리 탓에 원내대표 협의체가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로 진행됐죠.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뭘 어떻게 합의한 건지 구체적으로 속기록조차 없다. 그리고요. 65개 사업 증액됐는데 7개는 100억 이상 올라갔습니다. 상당수가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뭔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챙겼구나.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런 유의 기사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이 싣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죠. 이쪽에 있습니다. 중국 20일 사이 인구의 18% 2억 4,800만 명이 코로나 감염됐다. 이게 중국이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니에요. 중국 당국이. 해외 언론이 중국 내부 자료다.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벌써 숫자가 다릅니다. 여기. 중국 당국 공식 발표 6만 명의 4,000배.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6만 명이랍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해외 언론들은요. 중국 내부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2억 4,800만 명이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이러니까요. 도통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진짜인지.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자, 우선 화면 가장 맨 왼쪽 첫 자리입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여야 국회의원 두 분 자리하고 계신데요. 우선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박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 공개입니다. 누군지 예를 들면 신상이라 그러면은 이름,
얼굴 등등등 이런 걸 말하죠. 이거를 공개했다는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 17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여당은 이거 공격하라고 좌표 찍은 거다. 이른바 좌표 찍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인물의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거나 뭐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걸 좌표 찍기라고 하는데 검사들 좌표 찍은 거 아닙니까? 공격하라고요. 이렇게 여당에서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좀 더 보죠.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뭐 지검장 등 명단 자료를 만들어서 뭐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SNS에서는 검찰 응징하자 뭐 이런 댓글이 줄을 잇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아니 만든 건 만든 건데 일부 검사 사진 이런 게 좀 달라요. 뭐가 안 맞습니다. 또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여기 좀 볼까요? 뭘 공개한 건지요?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검사 그러면서 16명의 검사 이름 그리고 일부 검사는 이름만 공개됐어요. 사진 없고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뭐 웹자보 그러죠. 인터넷상으로 공개되는 어떤 뭐 대자보 형태의 뭐 이런 설명인데요. 뭐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볼 수 있게 했다는 뜻이 되네요.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유아 관련해서요. 뭐 며칠 전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뭔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8개 부서의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게 정치 보복이다, 조작 수사다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수사하는 검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당원들한테 알린 셈이 된 거예요. 지금요. 이걸 공개했으니까요. 여기 밑줄도 거 있는데요. 좀 더 보죠. 자,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15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 알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 셈이 됐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우선 민주당 소속이 지금 박정우 의원이 나와 계시니까요. 일단 이게 왜 이걸 만들어서 공개하게 된 건지 그리고요 여기 보면 김의겸 대변인 말로는 필요하다면은 더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게 더 만들어서 공개될 수 있는 건지 이 두 가지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검사들이 하는 수사와 예. 기소가 모두 검사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공적인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민주당이 공무상 그 비밀을 취득해서 이걸 알리고 이러는 것들은 아니고요. 예. 알릴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너무 야당 탄압이 심하니까 이거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언론 신문에 나온 거 보면은 150여 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모두가 전부 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한 60명 정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예. 또 90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들에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간 야권과 관련된 수사, 전 정부와 관련된 수사 그 인원이 한 150명 된다. 역사에 유례없이 대규모의 지금 검찰이 예. 지금 이거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가서 할 일인가 이런 것이고요. 또 한편 또 이렇게 해서 검사들에 대해서 좌표 찍기 한다 그래서 찍힐 검사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은 박정우 의원님께서는 이거는 어떻게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작은 저항으로 봐달라 이 말씀인가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 그렇게 검찰이 150명씩이나 동원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예. 하고 야당을 탄압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한 이것이 뭐 불법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16명 말고 추가로 더 이렇게 만들어서 공개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거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근데 상황을 보면서 아마도 지도부의 결정에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좀 알려진 뒤에 이제 각
당의 대변인들의 반응이 논평이 나온 거죠. 뭐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전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요.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들의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 찍기를 지시했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요.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기록 차원에서라도 이걸 하겠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지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공개할 수 있다. 따져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논평에서 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저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 정말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참 국민적 시선 얼마나 정말 이게 어이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인민재판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주의 국가고 법에 의해서 뭐 문제가 있다면은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번에 뭐 대장동이라든가 이번에 문제가 된 수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뭐 어떤 팩트에 의해서 이런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좁혀지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야당 대표가 공교롭게 거기에 낀 거고. 예.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하신다면 뭐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면 될 건데 이걸 갖고 자꾸 뭐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에 뭐 우리 이런 우리 뭐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 예산 팽개치고 먼저 하자, 뭐 이런 거에서부터 예. 최근에 이런 명단공이라는 것은 이게 수사 검사는 공정하게 정말 그 어떤 여론의 압박이라든가 예. 또 내부의 간섭 없이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명단을 실명을 공개하면서 마치 그 뭐 좌표를 찍어서 여론 예. 공격을 유도하는 듯한 이러한 그 야당의 행태는 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추가로 더 공개할 수 있다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은 해를 넘긴 다음에도 또 이거 가지고 비슷한 내용으로 또 여야가 충돌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걸 가지고 여야가 논평까지 내면서 이제 대립을 한 상황인데요. 상황은 이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요새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도 뭐 바빠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역을 돌면서 뭔가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관련 기사 좀 전해드리죠. 자, 사법 리스크가 커진 이재명 대표 문심 끌어안기의 안간힘이다. 문심을 끌어안기다. 여기서 말하는 문심,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죠. 1월 초에 부울경 민생 투어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 경남 지역, 울산까지 포함해서 이 부울경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데 요즘에 지역을 많이 다녔어요. 뭐 이 대구 지역 안동도 다녔고 강원도 쪽도 다녔고 여러 거 다녔는데 이번에는 부울경 민생 투어 추진인데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하는 걸 추진한다는 거예요. 지난 8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꽤 오랜만인 거죠.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수사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봉하마을도 들러 예방할 듯하다. 그래서 이게 문심 끌어안기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 일각에서 이른바 친문으로 꼽히신 분들이 약간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기사로 달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를 받고자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논평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문심에 기대고 싶은 심정으로 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심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조작 수사 다 강하게 반발하는데 지금 문심 필요한 게 아니라 양심이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받아쳤어요 지금요.